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네. 자, 오늘 책을 잠깐만 한번 펴봅시다. 11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113페이지에 12번부터 하면 되는데, 맞아요? 네. 자, 그럼 교과서 113페이지를 봅니다. 여러분들 그 12번에 보면은,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 문제 있죠,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그거를 먼저 보는 게 이제 키입니다, 키. 그럼 이 12번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지적 기준점이에요, 지적 기준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청량을 합니다. 그죠? 청량을 할 때 그 청량의 구분은 두 개로 나누거든. 하나가 기초 청량이에요. 하나가 세부 청량입니다. 그럼 이 기초 청량이 뭐냐 이러면은 지적 기준점입니다. 그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청량을 왜 하느냐 이러면은 그 토지에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지도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량을 한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청량을 할 때는, 자, 보세요. 다시. 길거리를 가면 청량 기술자 아저씨들이 청량을 하고 있거든. 그럴 때 저 아저씨들은 도대체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고 청량을 하느냐? 그게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하느냐? 저 청량을 할 때는 기준이 돼주는 점들이 있다, 없다? 있지. 그게 지적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기준점 설치부터 먼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뭘 먼저 설치한다? 지적 기준점. 그럼 요 지적 기준점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조점 이래 나오거든. 지적 도근점 이래 나와요. 그럼 요 세 개 있죠. 요게 기초 청량입니다. 그럼 나머지 안 쓴 거는 전부 다 무슨 청량이다? 세부 청량. 그럼 예를 들어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저, 지도 공부 복구, 경계 복원 청량, 지적 현황 청량, 지적 확정 청량, 검사 청량, 지적 제조사 청량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건 전부 다 여기에 속한다 이 말. 그럼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딱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남자 아니면 전부 다 먹고 여자. 그걸 시험에 내는 건 아니에요. 뭐 이게 기초 청량이냐 세부 청량이 시험에 내는 게 아닌데, 만약에 시험에 넣었다면 기초 청량은 지력 기준점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준점은 자 지력 삼각, 삼각보도 지력 도근점 이래 나오죠. 요 세 개를 제외한 건 전부 다 세부 청량이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을 때 이제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되어졌거든. 우리 책에는 이제 이렇게가 하나, 둘, 요래 나오죠. 그럼 여기에 그 점과 점 간의 거리거든.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력 삼각점, 점과 점 간의 거리는 2 내지 5km마다 하나씩 있다. 이거는 1 내지 3km마다 하나씩 있다. 50m에서 300m마다 하나씩 있다.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면이 있거든. 이렇게 이제 도면이 있지. 도면이 있죠. 그러면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 놓는다면, 자, 이렇게 돼 있거든. 도면을 보니까 이런 표시가 나와. 그럼 이게 절이다, 절 아니다, 절. 요걸 절이다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을 보니까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이 말. 그러면 요 표시가 나오면은 지적 삼각점, 요 표시가 나오면 뭐다? 지적 삼각 보조점, 이거는 뭐다? 도근점. 그럼 여기서 키는 이걸 외우는 게 키가 아니고 도면에는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를 등록을 한다. 그걸 중요한 거다 이 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관리가 있고 열람 발급이 있어요. 그럼 출제인이 물을 때는 열람 발급을 묻는 건지 묻지 관리를 묻는 게 아닙니다. 관리는 관공서에서 하니까 그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실무와 관계 있는 거는 열람 발급, 공개가 관계가 있는 거지. 맞다, 맞지. 그러면 요 밑에는 답이 전부 다 무슨 청?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내지.
답이 전부 다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서만 시험에 낸다, 이 말. 그 여기는 제가 하는 말, 삼각이 있어 보인다, 삼각 보조가 있어 보인다, 삼각.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겠죠. 발급, 열람 발급이니까. 열람 발급은 공개거든. 공개는 다양한 게 좋다, 다양하지 않은 게 좋다. 시도해도 되고, 시장군수 청량도 되고.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를 더 시킵니다. 지적 기준점 설치는 지력소관청이 하면 되죠. 그러면 지력소관청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했다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오더와이더. 지적 삼각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하잖아요. 그럼 지적 삼각점을 지력소관청이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 안 알려준다? 그거 알려줘야지. 맞다. 맞지. 그래, 이해를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키는 이제 요겁니다. 제가 해볼게요. 요렇게 하겠어요. 지력 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지력소관청 오더와이더 O. 지력 삼각 보도점 지력 도근점의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지력소관청 오더와이더 O. 자, 이거 맞춰야 됩니다.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이런 거를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보세요. 잠깐만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래 보세요. 법학을 공부할 때, 자, 이렇게 봅니다. 지적, 전산, 자료, 있답다. 그럼 이렇게 오면은, 보세요. 전국 단위가 있다, 시도 단위가 있다, 시군구 단위가 있다, 이래 놓거든. 그럼 전국 단위는 국장,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 시군구 단위는 지력 무슨 청? 소관청.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 오더와이더 O. 그러면 지적 전산 자료는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자료 국장,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이거를 물었잖아요. 그럼 세 딸을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그럼 세 사람이 다 나와야지. 맞다. 맞지? 그러면 이거를 물었잖아요. 그럼 이 세 개가 다 나와야 된다. 다 안 나와야 된다? 다 나와. 그러면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은 오더와이더 O. 법을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요거를 물었다면 세 개를 다 포함하지. 요거를 물었다면 요 세 개를 포함하지. 맞아요.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시군구 단위의 지력 전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력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지력 전산 자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 오더와이더 O. 셋 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다. 맞지. 그러면 요거 물으면 셋 다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 그러면 시도지사, 지력소관청 다 나와야 돼요. 다 안 나와야 돼요? 다 나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책으로 갑시다. 자, 12번입니다. 문제 1번에, 문제. 첫째 줄에 지적 기준점 성과, 자, 그걸 둘 거였어요. 지적 기준점입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지력 삼각점,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 오더와이더 O. 2번, 3번 묶으세요. 보도점을 묶고 있죠. 보도점은 자, 시작. 지력소관청. 그러면 2번에는 시도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O 덱스타 X. 3번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작. X. 그 다음에 4번, 5번 묶으세요. 자, 지력도근점의 성과는 누가 한다? 지력소관청. 그럼 4번은 전체가 틀린 것이고, 5번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들어가서 틀린 거지.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여기에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말 자체가 있답다, 없다. 통과. 2번으로 내려옵니다. 13번입니다. 1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지력소관청 밑으로 갔습니다.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을 물었어요. 칠판을 보세요. 요거를 물었죠. 오케이? 그럼 세 개를 포함이다. 그럼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 오더와이더 O. 됐다. 두 번째 갑니다. 지력 삼각점 줄 거세요. 끝에 자, 죽었습니다. 시도지사, 지력소관청, 오더와이더 O. 지력 3번입니다. 지력 기준점 줄 거세요. 기준점이니까 전체다, 전체 아니다? 전체. 그럼 시도지사 또는 지력소관청, 오더와이더 O. 4번입니다. 지력 도근점 줄 거세요. 지력소관청, 오더와이더 O. 5번입니다. 지력 삼각 보도점 줄 거세요. 끝에 죽었습니다. 지적 청량 수행자 오덱스타 X. 시작. 지적 소관청 통과됐어요.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갑니다.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입니다. 1번입니다. 위원장은 국토교대 지정부 담당 동그라미 칩니다. 국장. 부위원장은 한 칸 밑에 동그라미 칩니다. 과장. 오더와이더 오. 2번은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중앙지정위는 관계인의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말 예쁘다 안 예쁘다? 예쁘지. 3번입니다. 중앙지정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동그라미 칩니다. 포함. 자, 죽었습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도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오더와이더 오. 5번입니다. 7일 전까지 줄 것이요. 오덱스다 X. 7일이다 5일이다 5일. 그러니까 회의 소집 일자 그냥 암기잖아요. 암기 5일. 통과.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 2번을 묶으세요. 그냥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동그라미 1, 2번은. 이런 거를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럼 1번을 한번 보면 중앙지정위원회 위원회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예비 그 밖에 실비를 제거할 수 있다고 얼마나 예쁜 말이에요. 맞죠? 네. 두 번째 갑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청량기술자, 지력분야 청량기술자 동그라미 칩니다. 양성, 지력교육자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오더와이더 오. 3번입니다. 위원은 지적에 관한 지식,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서 죽었습니다.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오더와이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돼줬죠. 자, 여기에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자, 제가 공부를 꼭 할 때 이래 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리사, 지적소관청에. 그럼 이 공부를 딱 할 때 우리는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거든. 행정부니까 대통령 소속이에요. 그럼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국무총리 아래에 장관이죠, 장관.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지적의 담당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우리 법에서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 곧 정부다, 정부 아니다? 정부. 그게 국가잖아요, 국가. 맞죠? 네. 그럼 우리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 이래 말하는 거지. 대통령, 국무총리 이래 말하는 게 아니대. 그러면 답은 항상 3명 중에 1명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여기는 지력기준점이죠. 몇 개? 3개. 그런데 국장이 등장한다는다? 안 한. 국장이 등장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도리사 또는 지적보선처, 소관처. 그럼 한 사람이 어느 개를 2개를 관리해야 돼, 안 돼요? 해. 그러면 답 이거는 삼각이 있어 보인다. 삼각 보조가 있어 보인다. 삼각. 그럼 구별됐다, 안 됐다? 돼. 그럼 여기도 몇 개? 3개. 그럼 요 3개는 3사람이 다 등장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맞아요? 네. 그럼 여기도 몇 개? 3개. 3개. 그럼 3사람이 다 등장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왜? 항상 국장이 문제거든, 국장이. 우리는 시도리사나 지력소관청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럼 국장이 등장하느냐?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뭐가 나와 있다? 중앙.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고, 시도리사 소속이고, 시장군수, 구청장, 지력소관청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몇 개? 3개. 몇 개? 3개. 그럼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럼 여기서는 요 말만 딱 조심하면 된다고 그랬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오더와이더 O. 시도 시군구에 둔다. X. 시군구에 둔다. X. 왜? 지방은 시도와 시군구가 지방이잖아요. 맞다. 그런데 여기는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는 있으나 시군구에는 있다 없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 이때는 키를 잡을 때는 몇 개? 3개. 그럼 한 사람 앞에 1개씩 가지고 가야 안 가요? 가. 그럼 여기서 시군구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죠? 그럼 공부 딱 됩니다. 통과.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은 시도리사가 위촉한다. O. 그럼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지력소관청이 위촉한다. O.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다. 됐죠.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이제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눈에 지금 들어옵니다. 됐죠? 그럼 4번으로 가자. 위원장, 부위원장을 동그라미 칩니다. 포함.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오덱스다. X.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죠.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어더와이더 오. 그러면 지적 담당 부서의 국장, 과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이거든. 그거는 당연직이다, 당연직 아니다, 당연직. 그러면서 그런 거는 임기가 있다,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위원만 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몇 년? 2년. 그럼 제 손을 봅니다. 공시법 시간에 연도가 나오는 거는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오케이? 지적에는 2년이 나오고 등기법에는 3년이 나오는 게 있어요. 3년. 자, 등기법에 3년은 어디서 나온다? 괜찮습니다. 자, 전자신청이 있거든. 그럼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다. 해. 그럼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거기서 3년이 나오고 여기는 몇 년이 나오고? 2년. 통과됐어. 그러면 그럼 답은 그럼 몇 번이다? 4번. 그러면 5번은 중앙지리위원회 간사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거를 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적 업무 담당 죽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이러면 되죠. 간사는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오세요. 중앙지정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딱 외워 있어야 됩니다. 1번에 양성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2번에 연구개발에다가 줄 것이요. 3번은 ODX다 X. 4번에 정책개발에다가 줄 것이요. 5번에 징계에다가 줄 것이요. 그럼 해설로 내려오세요. 해설 첫째 줄에다 다시 줄 것입니다. 정책개발. 2번에는 연구개발, 3번에는 재심사, 4번에는 끝에 양성, 5번에는 끝에 징계. 그러니까 중앙지리위원회 업무는 5개거든.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정책개발, 연구개발,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 지적기술자 징계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됐죠? 네, 한 장을 넘길게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여기에 업무는 5개죠, 그죠? 여기에 업무는 1개입니다, 1개. 여기에 업무는 4개다, 4개 아니다, 4개. 이거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책으로 갑시다. 17번으로 갑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을 면서한 지력청량적부 심사에 대한 동그라미 칩니다. 재심사. 그럼 뒷거는 볼 필요 없이 답은 시작. 중앙지적위원회. 답이 나오죠. 와, 제일 위에 문제를 보세요. 지적기술자의 청량자 양성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양성. 됐죠? 네. 그러면 그게 기출문제니까 얼마나 쉬워요. 옛날에 놓은 것도 아니고 30회니까 어제 아래 놓은 문제인데. 맞죠? 네. 그럼 18번입니다. 지방지정위원회 업무는 몇 개? 1개. 심사에다가만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요즘의 추세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요런 식으로. 지방지정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지력청량적부 심사 어드바이더 오. 그럼 이걸 보기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내느냐면 이렇게 내는 겁니다. 지적청량적부 심사 사항을 지적청량적부 심사 사항 과 지력기술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지력위원회를 둔다. OX다 X. 그럼 지방지력위원회 업무는 몇 개다? 1개. 그래서 과 이렇게 들어가면 OX다 X. 하나를 슬쩍 가져오는 거라. 그러면 지방지력위원회 업무는 1개밖에 없는데 2개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요즘 추세는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감 잡았죠? 네. 자, 그 다음에 19번은 있잖아요. 상식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상식으로 푸는데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여러분들 제척이라는 거는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력청량적부 심사, 재심사를 하거든. 그럴 때 쉬운 걸 하나 예를 들어놓고 해봅시다. 등기관이 자신의 등기사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배우자의 등기사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친족의 등기사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 건 상식이잖아요. 판사가 자기 배우자 재판을 판결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력청량적부 심사, 재심사를 할 때, 정답입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럼 배우자죠, 그죠? 배우자. 우리 법학에서는 사촌이 냅니다. 사촌인이 친족의 사무에 대해서는 그 회의에 관여할 수 없다. 요래하고, 그 다음에 관여를 한다는 거는 소극이냐, 적극이냐 이 말이거든. 적극이 관여지, 소극은 관여가 아닙니다. 그럼 1번으로 가볼게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래 나오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두 번째 갑니다. 위원이 해당한 건에 대해서 정언, 진술, 감정을 했죠. 했다는 것은 본인이 관여를 했다, 안 했다? 했답니다. 그럼 옆에다가 본인이 관여를 한 겁니다. 본인이. 3번을 갑니다. 위원이 중앙진에 해당한 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었죠. 그죠? 맞죠? 네. 이건 적극이다, 소극이다, 소극. 그럼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놔두세요. 애매합니다.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에 해당한 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죠. 그럼 관여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4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갑니다. 위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권리자, 의무자니까 지금 관여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럼 된다, 안 된다? 아니. 그럼 가장 거리가 먼 거는 몇 번? 3번. 결론입니다. 우리 법의 3번은 규정이었기 때문에 3번이에요. 법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3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적극이다, 소극이다, 소극. 결론입니다. 법의 규정이 없다면 법의 규정을 딱 정해놨거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20번으로 갑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에는 지력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지력청량을 의뢰한다. 시작. 지력청량 수행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지력청량 선거에 다툼이 있는 게 관할 시도리사를 거쳐 누구에게 지력청량 적부 동그라미 칩니다. 심사니까 누구다? 지방지적위원회. 됐다 안 됐다? 됐지. 됐죠.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지력청량 적부 심사에 관해서는 틀린 겁니다. 1번에 지력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번호를 붙입니다. 1. 소유자, 2. 이해관계인, 3. 지력청량 수행자. 오토바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그냥 요렇게 그래 볼게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입니다. 심사. 그래서 청구가 있거든, 시도리사가 있거든, 지방, 지적, 위원회가 있거든, 위원회가. 그 다음에 시도리사가 있거든, 그 다음에 통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오면 이제 재심사가 있거든, 재심사.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통지입니다. 통지. 그러면 여러분들 요래만 딱 생각하세요. 요거 읽어봐요. 시작. 심사. 심사니까 어디서 한다? 지방. 지방이니까 요 라인에는 시도리사가 와야지. 국장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그럼 여기는 무슨 심사? 재심사. 재심사는 어디서 한다? 중앙. 중앙이니까 국장이 와야지. 시도리사가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이렇게 합니다. 청량을 했는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이 소리는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바로 잡아달라 소리거든.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가 청구합니다. 이해관계인입니다. 청량을 했다는 말은 경계면적이 변했다는 말이고, 경계면적이 변했다는 거는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거는 옆집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거든. 오케이?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거는 지적 청량 수행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청량을 하는 지적 청량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뭐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말만 딱 조심하세요. 대답니다. 지적 청량 적부 심사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청량 수행자는 이랍니다. 시도지사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오덱시다 X.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력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오토바이더 O. 적부심사 청구는 이 사람한테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 사람한테 하는데 이 사람을 거쳐서 간다 이 말이에요. 거쳐서 간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청구서는 이 사람한테 갔겠죠? 그럼 이 사람은 청구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지력위원회로 회부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부받은 지방지력위원회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 의결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사안이 중대가 60일 가는 거는 부족한 거라, 부족하면은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마다 그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텐데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봅니다. 이러면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시도리사의 승인을 덕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오덱스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덕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오덱스다 X.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O.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오케이. 네. 다시. 여러분들 60일, 30일은 돼 있다, 안 돼 있다? 저는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 숫자는 단순 본인이 암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장을 할 때는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연장을 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이의 신청은은 등기소에 한다. 오덱스다 X. 이의 신청은은 지방법원에다 간다. 오더와이더 O.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이의 신청은은 법원에다 가고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하고. 이해했어요? 네. 축척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의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은 축척 변경위원회에다 간다. 오덱스다 X. 지력 소관청에다 간다. O. 자, 축척 변경에서 이의 신청은은 어디다 간다? 지력 소관청.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어디서 한다? 축척 변경위원회. 통과. 그럼 이제 다시 할게요. 시도지사에게 청구한다면 오덱스다 X.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력위원회에다가 청구한다면 O. 여기서 이제 60일, 30일이 됐죠. 그럼 심의 의결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하네요. 해. 그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하는.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다시 지방지력위원회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며칠? 5일. 적부심사 결과 통지는 며칠? 7일. 축척 변경에서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그러니까 딱딱딱 대줘야 돼.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통지를 받았다면 결과에 만족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불만족하면은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력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마다 있다. 그럼 요 날짜는 됐다, 안 됐다? 됐죠. 이게 똑같습니다. 날짜는. 똑같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똑같다는 거는 30, 60, 30, 지체 없이 7일은 좌우가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만 공부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통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지금 우리 몇 번 할 차례입니까? 21번에 2번 할 차례네요. 그죠?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60일 이내 심의 의결, 오더와이더 O. 세 번째 갑니다. 지방지련의 의결에 불복하는 데라 의결서를 송부하는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칩니다. 에게, 오덱스다, X. 에게다,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으로 갑니다. 7일 이내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통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5번입니다. 끝에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맞죠? 네. 그렇게 딱 하면 돼요. 22번으로 갑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력청량 적부 심사를 담당하며 죽었습니다. 지력소관청에 둔다. 오덱스다 X. 지력소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 맞아요. 네. 2번으로 갑니다. 지력청량 적부 동그라미 칩니다. 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래 국토교통부의 중앙지력위원회를 둔다. 오덱스다 X. 중앙지력위원회는 심사다. 재심사.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지력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력청량을 신청해 청량을 실수한 심사 청구서에 그 청량 성과의 심사 청구 경우에서는 시도지사를 동그라미 칩니다. 거쳐 지방지력위원회에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O. 4번으로 갑니다. 지력청량 적부 심사를 위한 토지 소유자의 이행한 지력청량을 위해 청량을 시하면서 심사 청구 경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청구한다면 오덱스다 X. 지방지적위원회. 5번입니다. 첫째 줄에 60일 이내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회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회부는 60일이다, 30일이다, 30일. 심의 의결이 며칠이다, 60일.
맞습니까? 네, 그래 되죠. 그러니까 요거 이해는 되죠? 네, 숫자는 이제 본인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23번으로 갑니다. 1번으로 갑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력청량 수행자는 지력청량 다툼이나 관할 시도사를 거쳐에다가 동그라미 쳐 지방지력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오더바이더 오. 2번입니다. 지방지력위원회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력청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자르세요. 벌써 오다X다 X. 뒤에 낱말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지방지력위원회 업무는 몇 개니까? 한 개. 그러면 그거 잘랐죠? 옆에 지력기준자 징계 요구는 중앙이다, 지방이다? 중앙.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7일 이내에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통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4번입니다. 90일 이내에 줄 것이요. 그러면 이제 뒤에 거는 말 안 해도 되죠. 5번은 상식으로 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통과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하는 등기 파트로 가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등기가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만약에 등기를 자기가 공부를 만약에 한다 이러면 앞부분이 좀 어렵다 이러면 앞부분은 그냥 넘겨버렸어요. 앞부분은. 그래가 137페이지를 한번 잠깐 펴볼까요? 137페이지에 보면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 뒤부터 공부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앞부분은 시험에 나오면 3년에 한 문제밖에 안 내거든. 그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총론하고 강론에서 문제를 내는 거거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럼 122페이지를 갑니다. 자, 1번에 가면은 등기 능력이 있는 것은 일어났죠. 이런 거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 그 옆에 보니까 17회 일에 나와 있죠. 그죠? 그 17회 이후에는 시험 문제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고시다 고시 아니다? 고시지. 거기서 뭐 주유소에 캐노피가 등기하는지 안 하는지 비닐하우스가 등기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는 우리 레벨하고 수준이 맞다 안 맞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내거든. 그럼 이때는 상식으로 풉니다. 모를 때는 이래만 따가세요. 우리는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제목이 이거거든. 등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대상.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물건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라면 동산과 부동산을 말하지. 맞죠? 네. 그럼 동산은 등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이래 나오죠. 그러면 토지가 나오죠. 그럼 민법으로 치면 토지와 그 정착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정착물은 건물과 나무다, 나무 아니다? 나무. 나무는 우리 등기법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 그러면 토지와 뭡니까? 건물이잖아요, 건물. 오케이? 그럼 민법에서 부동산이 뭐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하면 되고 우리 등기법에서 그냥 부동산이 뭐냐 이러면 토지와 건물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시험에 낼 게 없거든. 땅은 다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건물은 여러분들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건물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바람은 막아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비바람은 막아줘야 된다는 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맞다. 맞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여기 말 안 했지만 정착물이잖아요. 정착물은 땅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붙어. 그럼 컨테이너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가설 건축물 이런 거는 조금 있으면 뜯어요, 안 뜯어요? 뜯어. 그런 거는 영속성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상식으로 푸는 거예요. 오케이? 네. 외우는 거 아닙니다. 1번에 가보세요. 1번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조립식 그거만 딱 줄 거 보세요. 조립식은 건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는 뭔지는 몰라요. 근데 끝에 보니까 무슨 물이 나왔다? 건축물. 그럼 일단 모르면 놔둡니다. 그럼 3번에 갑니다. 폐유조선만 줄 거세요. 폐유조선은 선박이다 선박 아니다? 선박은 결론입니다.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등기법에. 오케이? 네. 그럼 등기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컨테이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럼 옥외 풀장은 지붕이 있다 없다? 없다. 기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거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외우지 마세요. 통과.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이나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의 담보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등기는 동그라미 칩니다. 유효이다. 오더와이다. 오. 두 번째 갑니다. 건물 멸실 줄 것이요. 무효인 소유권 모르는게도 이해관계에 있기 전 신축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이다. 오덱스다. 재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래 와보세요. 출발을 이렇게 해볼게요. 출발을 이렇게 해볼게요. 적법이 있고 위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들, 적법은 손대는 거 아닙니다. 적법이니까 말 그대로 법에 어긋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요 정도는 봐주겠다. 이게 유효입니다. 유효. 못 봐주겠다. 이게 뭐다? 무효. 그럼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이 서울입니다. 평택입니다.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옵니다. 전철을. 그러면 표를 끊고 탔다.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러면 손대는 거 아니지. 근데 표를 안 끊고 탔다.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평택역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다. 이러면 이거는 완전 범죄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평택역 출구를 빠져나가 붙들린 거예요. 그럼 붙들리다면 표를 안 끊고 탔잖아요. 그럼 저를 다시 서울로 올려 보냅니까? 온 거는 온 겁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거지. 오케이? 서울로 올려 보낸다. 온 거는 온 거다. 빨리 말하세요. 온 거는 온 거죠. 그 대신 그 말입니다. 이왕 등기된 건 유효로 하고 범칙금만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할게요. 시집안간 딸이 애 낳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애 낳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친정엄마가 무심해 잡아오라 하지. 그럼 무심해가 와가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다른 각도로 세볼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다른 각도로 세볼게요. 법률 행위가 있고 등기가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했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근데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거든. 그러면 전세권 등기해야지.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해버린 거야. 지금 성질이 같아, 다르다? 그럼 이거는 무효지. 아, 무효다, 무효 아니다? 아, 여러분들 전세하고 임대차는 전혀 다르잖아요. 맞다. 근데 다시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전세기간이 2년인데 3년으로 잘못 적었다. 이름을 송년자로 적어야 되는데 송년으로 잘못 적었다. 이런 거를 무효로 할 것이냐, 이왕 등기된 거 유효로 하고 수정할 기회를 줄 거냐, 수정할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준다. 그게 무슨 등기고? 경정. 맞아요. 네. 그럼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무효로 할 거냐, 잘못 적었으니까 바로잡을 기회를 줄 거냐 이 말입니다. 바로잡을 기회를 줄 수 뭐다? 있다. 이게 경정 등기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효 요건 이래 나오거든. 여기서 이제 글자가 우리 책에 이래 나오죠. 유효 요건의 완화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저질렀는데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해주겠다. 유효로. 처벌은 별개로 하겠다. 그래서 법에 4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모두 생략 등기, 하나가 중간 생략 등기, 하나가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입니다. 하나가 무효 등기 유용이에요. 됐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랍니다. 무효 등기 유용은 갑구을 표제부가 있고 갑골구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꼭 이렇게 하세요. 등기부가 있어요. 지력공부가 있어요. 지력공부가 있어요. 그럼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죠. 그 다음에 권리 관계를 공시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항상 요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은 2개로 분류했다, 안 했다? 빨리 말하세요. 분류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게 O며, 이거는 X입니다. 이게 O며, 이거는 X입니다.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리로 오세요. 그럼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이라면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없다? 있다. 2개로 나누었다, 안 나눴다? 나누었죠?
그럼 이게 오면 묻고 이거는 X입니다. 이게 오면 이거 묻고 X. 이런 걸 빨리 해야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효등기의 유형은 표제부에서는 안 해줘요. 헌법에서 허용을 안 해줘요. 설명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갑골구에서는 허용을 해줘요. 갑골구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1번에 저당권 설정 1억으로 했어요. 1억으로 했어요. 1월 1일 날 돈 1억 빌리고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다. 갚기로 했는데 갑이 3월 1일 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 그럼 돈 1억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았다 이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채무를 변제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민법 가져옵니다.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채무변제다, 말소등기다, 채무변제. 돈만 딱 갚아버리면 이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무슨 등기다? 무효등기. 이해합니까? 네. 그런데 이제 돈은 갚았는데 말소 안 하고 놔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 안 하고 놔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갑이 한 달 있다가 돈 1억이 다시 필요하게 돼서 그럼 을한테 가서 야, 한 달 전에 갚았던 1억 다시 좀 빌려도 말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저당권 성립됐거든. 등기일이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이거 옛날에는 이거 그대로 써먹을 수시 있다. 이게 유용이다. 그러니까 다시 써먹는다. 이게 무효등기의 뭐다? 자, 근데 칠판을 보세요. 자, 이 그림에는 2번이 없어요. 이 그림에는 2번이 있어. 그러면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는다. 불이익 보는 쪽 키로 한다. 불이익. 그러면 1번이 이익이다. 2번이 이익이다. 1번. 그러니까 요 사람이 불이익을 본다. 왜?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배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사람 배당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배당 받잖아요. 그럼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불이익 보는 자 이해관계는 키입니다. 오케이? 네. 1번은 키가 아니에요. 2번이 키다. 이 말입니다. 2번이.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 돈 갚았어. 갚았다면은 이 저당권은 소멸했잖아요. 소멸했으니까 말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 2번의 순위가 승진을 한다. 그럼 결론입니다. 2번이 없으면 써먹을 수시 있다. 2번이 있으면 써먹을 수 뭐다? 없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는 없었을 때만 무효등기 유용을 할 수 뭐다? 있다. 통과.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오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부동산이 있거든.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보세요.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타버렸어요. 집이 불타버렸다면 멸실등기 해야 되죠?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부에 됩니다. 그럼 이 등기부 폐쇄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가만히 놔뒀다면 가만히. 오케이? 네. 그래가 요 자리에 똑같은 집을 다시 지었어. 그럼 소유권 보호등기 해야지.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등기부를 다시 써먹을 수 있냐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 요 등기부죠. 요거 색깔입니다. 요거는 무슨 색깔? 흰 색깔. 뭔 색깔? 부동산이 같아 다르다? 부동산이 다르니까 이거 써먹을 수는 뭐다? 없다. 그럼 멸실 등기는 다시 유용해 먹을 수 뭐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키를 딱 가져갈 때 건물의 멸실이죠. 옆에다가 표제부. 그러니까 무효등기 유용은 표제부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제부는. 됐죠? 자, 그럼 요거 맞추면 합격이에요. 우리 등기법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는 거 있습니다. 표제부에 있는 거.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자, 표제부에 안 되는 거. 자, 시작. 좋다. 가등기 또. 자, 좋다. 그럼 다시 할게요.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없다. 가등기 없다. 부기등기 없다. 추정력 없다. 무효등기 유용할 수 뭐다? 없다. 표제부에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인감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등기필정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라는 말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탁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표제부에는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갑 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을 명의로 한 소유권 부등기는 동그라미 칩니다. 무효다, 유효다? 칠판을 보세요. 요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유효다, 무효다? 칠판에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문자로 하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아니 쉬워요. 이리 오세요. 자, 쉬워요. 이리 오세요. 할 수 있다 없다와 할 수 없는데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는 별개입니다. 별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거짓말 안 보태고 50번은 그렸거든. 자, 답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간다, 구청으로 먼저 간다.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죠. 그럼 대장에는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하네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그러면 갑이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아직 보존 등기 안 했어. 미등기다, 미등기. 그럼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매매를 했다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를 이렇게 하면 세금을 3번을 거두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세금을 포탈하려고 바로 을의 명의로 이 사람 등기를 거치고 가야 되는데 바로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로 묻는다 이 말입니다. 자, 있다 없다 시작. 없다. 없는데 해버리는 거라. 없는데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굽니까? 을. 이 그림의 소유 누굽니까? 을. 이래 해도 을이에요. 이래 해도 을이. 그런데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한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요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붙들렸다 안 붙들렸다? 붙들렸죠. 그러니까 붙들렸다면 이왕 등기된 건 뭐로 해주겠다? 유효. 범칙금만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이해합니까? 돼. 그럼 이거 이해됐죠?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라. 자, 그럼 이리 오세요. 문자랍니다.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시작. 없다. 이전받은 자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다. 오더바이다. 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근데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 이랬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 무효로 물으면 시작. 유효. 이걸 잘해야 돼요. 됐죠?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4번으로 갑시다. 부동산을 동그라미 칩니다. 정려. 하였으나 등기 원인을 동그라미 칩니다. 매매. 끝에 무효이다. 오덱시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괜찮아요. 요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또 한번 더 해볼게요. 1번의 소유자 갑,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정려했습니다. 정려. 그럼 2번에 을에게 뭐라고 쓰면 됩니까? 정려 이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래 하려니까 정려세가 너무 비싼 거라. 정려세가. 그러니까 마치 매매한 것처럼 등기 원인은 뭐로 등기를 신청했다? 매매. 그럼 답만 딱 팔아옵니다. 요거 정려했죠? 요거 매매했죠? 그러면 법은 저 사람이 정려했는지 저 사람이 매매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는 같아 안 같아? 그러면 소유자는 이래 해도 소유자가 을이에요. 이래 해도 누굽니까? 을. 근데 이래 해야 되는, 맞네. 이래 해야 되는데 이래 한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이왕 등기된 건 뭐로 하고? 유효로 하고 세금만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돼. 맞아요. 네. 5번은 쉬운 거니까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줄 거세요. 중간 생략 등기 줄 거세요. 끝에 유효이다. 오덱시다. X.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무효죠. 그죠? 무효. 통과. 26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갑니다. 좋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